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지금 팰리세이드에서 차박 중인 방방방입니다. 2023년 됐는데 작년 1월부터 캠핑 컨텐츠를 업로드를 해왔고 벌써 이렇게 1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리가 찍고 있어. 여러분들께 혹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지 여쭤봤고 질문 아주 몇 개가 올라와서 Q&A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디 용녀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첫 솔로 캠핑을 나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재작년 여름부터였던 것 같고 앞만 보고 회사 생활을 좀 해오다가 그 현타가 온 거죠. 소위 말하는 번아웃 같은 게 왔던 것 같고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것들,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들이 성과가 안 나기도 했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나랑 맞나? 내가 이걸 계속 잘해낼 수 있는 일이 맞을까?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가는데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와 이게 제가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찾고 있었고 부모님이 이제 차박을 이미 다니고 계셨고 제가 잠깐씩 같이 했던 좀 자연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홀로 좀 용감하게 캠핑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나 왜 이렇게 늦었다. 승부욕이 많아가지고 그 캠핑 유튜버 분 중에 줄류 심스라는 분이 있어요. 와 거기에 나오는 광활한 자연과 캠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순간에 개인 영상을 보고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저 경험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갖고 싶다 라는 순간이 오면 그 취미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장비에 관한 영상들을 좀 보면서 처음 솔로 캠핑할 때 필요한 것들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무작정 첫 캠핑을 나갔던 것 같아요. 첫 솔로 캠핑이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혼자 안 해본 경험을 향해서 이렇게 저벅저벅 나간다는 게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갈까 하다가 가평에 있는 한 캠핑장으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날이 하필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우비를 이제 챙겨서 가서 텐트를 이렇게 뚝딱뚝딱 빗속에서 막 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롯이 집중하고 너무 행복해서 되게 빗속에서 행복하다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처음 해보니까 이제 흥분 상태여가지고 그랬겠지만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현실과 단절되고 회사 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제 회사에 나가서 또 싸우고 뭐 협상하고 해결하고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심리치료의 장, 위로의 장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솔캠이. 한 목표에 너무 빠지면 다른 탈출구나 대안이 없을 때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마음에 빠지면서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 개의 제 안에 선택지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 시기에 거기서 조금 힘을 빼는 방법을 배웠고 그 시기는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쪼꾸미 애용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다녀오셨던 캠핑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좋으셨던 에피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제가 좀 그만두고 싶다가도 다시 이렇게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더 험한 데를 가시는 캠퍼분들도 많은데 유튜브에 저는 일단은 관리자가 있고 전기가 제공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이런 곳에서 주로 캠핑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산더미 목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큰맘 먹고 또리랑 2박 3일을 계획을 하고 해발 700m의 하여간 높은 지대, 목장 지대로 가다 보니까 여러모로 위험 요소가 많았던 짐을 가득 싣고 올라가다 보니까 막 와 이렇게 미끄러질 뻔해. 겨우겨우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고 또 되게 솔로 캠퍼가 치기 어렵다고 하는 팔각면 텐트를 들고 일단 엄청 헤맸어요. 거의 한 1시간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이 겨울이라 되게 탱탱해진 듀랄루민이 자꾸 튕겨나가고 천은 너무 무겁고 또래는 계속 기다리고 눈은 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좀 중간에
집에 오려고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텐트를 다 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줄을 까서 딱 앉아서 700m 위에 풍경을 보는데 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고생을 많이 할수록 보상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아름답고 제 자신이 너무 기특했던 30분 정도 트레킹처럼 이제 올라갔더니 경치가 또 너무 예술이었던 정말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하늘 와. 그리고 그 캠핑장에서 이제 못 찍었는데 나오는 길에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제 올란도가 스노우 타이어도 아니고 하니까 완전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뒤가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그걸 참으면서 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도랑으로는 다행히 안 빠지고 겨우겨우 그 메인 도로로 빠져나와서 무사히 집에 왔었는데 이 무서운 감정을 참으면서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다리가 두두두두두두 떨렸거든요. 좀 차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때도 그때입니다. 프로메시아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캠핑 다시는 안 한다고 스스로 맹세했다가 다시 갔던 캠핑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최근 에피소드였는데 저번에 그 바람 많이 불었던 태안 캠핑장 갔다가 밤에 좀 이게 캠핑이 좀 힘드네? 이 짓을 왜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주로 이렇게 밤에 혼자 자다가 새벽에 좀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 캠핑을 내가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 다음에 좀 안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날씨 좋아지면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또 날씨 안 좋아지면 다시 오기 싫었다가 이 굴곡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계속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젖은 텐트 이렇게 늘어놓고 말릴 때 집에 그 텐트에 숨어있던 벌레가 막 튀어나올 때 텐트 말릴 때는 살충제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혹시 벌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말려서 차곡차곡 해서 정리하고 나서 장비방에 넣어놓고 그래도 한 일주일 지나면 갈 때 됐는데 하는 마음이 다시 드는 바깥에 나온다는 감각이랑 집에 있으면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게 이미 생기긴 하거든요. 아마 캠퍼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성YY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캠핑장 중에 탑3 뽑아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특정 캠핑장을 언급하는 게 조금 제 채널이 그렇게 영향력은 없지만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자주 가고 편한 캠핑장이 좀 좋은 캠핑장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3위는 첨보 웰니스입니다. 특히 잣나무 사이트 쪽이 계단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프라이빗하면서도 밤나무, 잣나무들이 너무나 울창해가지고 숲에 되게 있는 것 같은데 또 거리도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애견 동반이 안 되다 보니까 강아지랑은 가기 어렵다는 거. 2위는 두 군데인데요. 서해와 동해의 바다 캠핑장입니다. 동해에는 연곡 소량기 캠핑장. 이게 아마 강릉시 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약비가 싸고요. 차박자리의 그 바다 뷰가 정말 예술이고 일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안 삼옥공원이나 이런 노을 보이는 노을 명당들에서 또 서해의 노을을 보면서 막걸리를 한잔하면 참. 제 마음속에 1위 캠핑장은 멍우리 협곡 캠핑장인데 포천 멍우리 협곡을 중심으로 둘레길이 나 있어서 와 산책하는데 진짜 눈길 산행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고 협곡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여기 포천 지대에 용암이 흘렀던 흔적이라고 들었고 아마 그걸 따라서 뭐 비둘기낭 폭포랄지 뭐 다양한 자연환경이 있는 데다가 캠핑장 자체가 굉장히 산속에 있는 느낌이 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사이트별로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 체크해 보시고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간혹 글로벌 구독자분들도 와서 응원 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을 주셨던 분은 애시청자이신 매트 레이더라는 분인데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Q&A 진행하게 된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혹시 다른 해외의 나라들을 가본 데가 어디가 있냐, 그리고 혹시 어디가 제일 좋았고 어디가 제일 안 좋았냐
를 물어보셨습니다. 한때 이제 해외 관련한 프로그램 좀 하는 동안에 해외를 집중적으로 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로 갔던 거라서 기억에 남았던 나라가 있어요. 뉴질랜드, 빙하도 봤었고, 어떤 바다, 온천, 용암도 봤었고.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하는 나라여가지고 제가 살던 세계를 완전히 꿰부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연환경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나라라니. Over here, we have another camera. Say goodbye to this one. Big deep breath. Here we go. In 3, 2, 1, go. 너무 아름다웠고 신기했던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여행으로 어딘가를 다시 갈 수 있다면 뉴질랜드를 꼭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반지의 제왕의 빅 팬이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 찍었던 호빗 마을에서 절대 반지도 샀죠. 그래서 절대 반지가 지금 어디 굴러다니고 있는데 한번 꼭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안 좋았던 나라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별로 문화와 이런 자연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새로운 곳을 가는 경험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고, 여행을 다니면서 감동받는 포인트는 좀 자연환경인 것 같아서 제가 캠핑을 좋아하게 됐던 이유랑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I know that you always support my channel. Thank you very much. I also know that my English translation is not very perfect, but I always find it surprising that you guys understand my true feelings while camping in the video. I will continue to make fun travel videos with Tori. Always welcome to leave your supportive comments.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질문으로 간단한 Q&A를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제가 본업을 해야 또 돈을 벌고 그 돈으로도 장비를 사서 캠핑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채널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워낙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보를 드리기엔 좀 부족하고 또 경험을 드리기에도 좀 부족하고, 사실 갈 길을 좀 잃었다고 해야 되나요? 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행 기록이 남는 게 뜻깊기는 한데 개성 있는 캠핑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는 거. 하지만 제 지인분들 중에도 제 채널 때문에 캠핑을 해보려고 관심이 가지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좀 더 씩씩한 사람이 됐다는 거, 혼자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캠핑 덕분에. 그래서 이런 에너지, 기운들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캠핑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